여러분 반갑습니다. 헤이지 채널에서 운영하는 두 번째 라이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커브랑 이제 간단한 인터페이스 설명, 그리고 네모를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익스트루전을 통해서 3D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조금 더 평면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3D 모델을 잘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인 2D 드로잉을 잘 할 수 있어야 또 거기에 맞는 3D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은 2D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페이스를 한 가지 더 보고 갈 건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리지 못한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다루신 분들은 레이어가 어떤 개념인지 잘 아실 텐데,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종이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긴 레이어 5, 레이어 4, 3, 2, 1 디폴트가 있는데, 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는 말 그대로 디폴트 레이어가 레이어 5보다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위에 있는 거 위주로 먼저 찍히고 락을 거거나 아니면 포토샵에서 보여진 화면 구성 자체도 위에 있는 것들이 더 위로 가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라이노에서 레이어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라이노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종이의 그림을 그려서 한 종이에 있는 것을 만약에 락을 걸어둔다면 그 종이에 있는 것은 셀렉이 되지 않고 다른 레이어에 있는 것들만 셀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를 하나 그리고요. 거기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레이어 둘 다 저희가 프로퍼티에 가보면 지금 레이어가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서클을 잡고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 1으로 옮겨 볼 건데요. 우클릭해서 Change Object Layer 누르면 여기 써여 있는 지금 현 레이어의 기본 라인 드로잉에서 보여지는 색깔과 동일한 색깔이 적용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동그라미도 빨간색으로 설정이 됐죠. 그럼 이 네모를 다시 한번 파란색 레이어 3로 바꿔보겠습니다. Change Object Layer 하면은 파란색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효과적이냐? 만약에 레이어 3를 저희가 지금 건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락 버튼을 누르시고 전체 드래그를 하면 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다른 레이어에 있는 것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빨간색 레이어를 끄고 파란색 다른 레이어들 켜놓으면 이렇게 잡았을 때 빨간색 레이어에 있는 것들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도면을 그리거나 3D 구성에서 저희가 셀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런 레이어를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오르거나이즈된 평면 구성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기능은 없고요. 마테리얼이라든가 여기서 끄고 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잠깐 하면 폴리라인을 그렸을 때 여기 이제 두 라인이 이제 two curves added to selection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를 muve해서 엔드포인트에 스냅을 걸어주고 또 다른 폴리라인을 스냅을 걸어서 엔드포인트 여기 가까이 가면 또 스냅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했을 때 엔드포인트 잡히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지금 이거는 제가 몇 개의 라인을 그을게요. 정답은 3개입니다. 이거는 따로 그렸고 얘는 같이 그렸기 때문에 여기는 3개의 라인으로 구성된 3 curves added to selection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잡아서 이걸 하나의 컬브로 만들려면 뭐였죠? 조인을 누르면 얘가 다시 3 curves join into one close curve로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close curve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솔리드한 익스트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close curve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도면을 먼저 같이 그리면서 이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컬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클릭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 값을 입력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5000 클릭하면 5000의 커브가 잡혔죠. 이게 5000인 걸 다시 확인하는 것은 distance라는 명령값을 이용해서 엔드포인트 다시 잡으면 여기 distance는 5000mm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평면상에 대해서 커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도면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라인을 길게 하나 그려주고요. 값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라인을 저희가 이쪽에 복사 하나 하고 이쪽에 복사 하나 해서 일정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축의 긴 라인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명령값은 offset이고요. distance를 입력할 수 있고 loose, no, corner, sharp 뭐 이렇게 쭉쭉쭉쭉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구석은 여기 제가 no라고 되어 있는 것은 no라고 해주시면 좋고 corner은 sharp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먼저 클릭할 것은 distance는 D에 밑줄이 가 있으니까 D를 클릭하시고 0.5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축을 그릴 거니까 지금 5000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커서를 움직였을 때 위로 가면 위로 라인이 5000만큼 복사가 되고 밑으로 가면 밑에 가는 만큼 복사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편리한 거는 저는 만에 해당하는 길이를 그리고 싶기 때문에 여기 both side의 B를 클릭해주면 both side가 잡혀서 이 길이가 만 밀리미터가 되겠죠. 네, 만 밀리미터는 10m입니다. 자, 10m가 이렇게 잡혀 있죠. 반대로 세로로도 축을 그려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세로로 축을 다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려져 있는 커브를 로테이트 시키겠습니다. 로테이트는 이제 로테이트라고 쳐도 되고 치면은 이제 엔드포인트 잡고 엔드포인트 잡아서 뭐 원하는 각도를 제가 마우스 커서로 눈대중으로 오소를 걸려 있기 때문에 45도, 90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디그리를 이렇게 90 쳐주면 90도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컨트롤 G 눌러서 원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건물에 표시되어 있는 이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로테이트 한다는 말이거든요. 90 치면은 중심축에서 이 건물이 잡혀 있는 중심축에서 90도가 회전이 됩니다. 다시 여기서 45 하면은 이렇게 45도로 회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복사를 해야 되겠죠. 얘를 만약에 두고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럼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 아치 모양을 눌러주셔서 90 누르면 원래 있던 축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다시 새로운 축이 세로 방향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클릭해주고 offset distance는 5000으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잡혀 있죠. 여기서 보스 사이드만 눌러주면 길이가 만인 정사각형이 중앙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지워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죠? 그냥 어차피 복사할 거면 전체를 클릭하고 Alt 누르고 90 하면 한꺼번에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과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고요. 하다 보면 조금씩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 단계, 완전히 이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초점이 잡혀 있는 강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저희가 간단한 도면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벽체를 먼저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심축을 잡아서 다시 offset. offset이 굉장히 편리한 커맨드예요. 그래서 벽체 두께를 제가 300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려야겠죠. 보스 사이드 잡아서 눌러주고 다시 한번 반복적인 커맨드를 할 때는 그대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바로 직전에 했던 커맨드가 사용이 됩니다. 보스 사이드 눌러서 다시 클릭, 얘도 보스 사이드 눌러서 클릭, 얘도 보스 사이드 눌러서 클릭.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벽체가 300mm 즉 30cm인 두께가 잡혔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지워도 되고 바로 이어서 배워볼 커맨드인 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은 먼저 말 그대로 잘라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축을 중심으로 필요 없는 선들은 이 라인이겠죠. 이 라인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트림을 먼저 치시고 단축키는 TR입니다. TR을 누르시면 트림이 잡히는데 이 라인 저희가 자르고 싶은 거 말고 그 자르는 기준이 되는 선을 먼저 클릭해 주고 여기 친절하게 사실 다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N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는 Select Object to Trim, Select Passing Shift to Extend. 여기서 이제 Extend 하고 싶으면 Shift 누르고 그냥 하려면 Trim 하라는 얘기인데 이 축에 잡혀 있어서 이쪽 부분을 누르면 이쪽이 잘리고요. 이쪽 부분을 누르면 이쪽이 잘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얘겠죠? 그러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직전에 했던 커맨드 Select Cutting Object 눌러주고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이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명령어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는 거고요. 다시 Select Object to Trim 하면 이 친구를 클릭해주면 트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깔끔하게 잘려 나갔죠? 이쪽에도 반복을 해줄게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자르고 스페이스바, 기준 잡아주고 자르고. 자, 근데 뭔가 더 남았네요. 맞아요, 더 남았어요. 트림 눌러주고 이번에는 이거 두 개를 같이 잡아줄게요. 그럼 이 두 가이드라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자르겠다. 이 친구를 잘라야 깔끔한 모서리가 생기겠죠. 스페이스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안 눌렀는데 눌러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이 두 라인을 클릭해주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자르고 싶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중앙의 것을 이렇게 셀렉 해주면 여기 깔끔하게 잘려 나갑니다. 다시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트림을 누르시고 전체를 잡아서 다시 클릭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자르고 싶은 걸 저희가 마음대로 자르면 돼요. 이렇게 훨씬 더 편리하죠. 얘도 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잘라보겠습니다. 잘려나가고 잘려나가고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중심축은 지워도 물론 이제 도면을 그릴 땐 지우진 않지만 지금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여기도 트림 누르고 잘라버리고 트림 누르고 잘라버리고 위에 건 한꺼번에 잘라볼까요? 트림 누르고 잘라버리고 트림 누르고 엔터하고 잘라버리고 트림 누르고 엔터하고 잘라버리고 트림 누르고 엔터하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벽체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 지금 라인들은 다 각기 다른 커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8 curves added to selection이 되어 있죠. 저는 이걸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조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to close curve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렉탱글을 눌러서 지금은 편의상 아무데나 중심 베이스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커서를 움직인 다음에 만 엔터 또 만 엔터 그러면 위에 아웃라인에 잡혀 있는 것과 동일한 크기의 정사각형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이 사각형을 클릭해주고 똑같은 커맨드 offset 눌러주면 여기서 distance를 입력할 수 있죠. distance 300이었죠. 300을 눌러주고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기와 동일한 두 개의 커브로 구성된 정사각형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트림에 반대되는 개념인 익스텐드를 저희가 배워볼 건데요. 편의를 위해서 이 친구를 다시 휠 클릭하면 이렇게 빠른 창 제가 선택해 놓은 빠른 창 이제 기본 세팅인데요. 이거는 여기서 추가해서 뭐 빠르게 선택하고 싶은 명령 값들을 여기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드는 이제 다시 이걸 4개의 컵으로 되돌리는 건데요. 제가 선택을 했던 클릭을 했던 그런 횟수만큼 여러 개의 라인으로 다시 변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에 클릭을 했다면 6개의 선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지금 원 커브지만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익스트루드는 EX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6개의 커브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정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걸 나눠서 클릭을 했다면
나눠서 클릭한 횟수만큼 여러 개의 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사각형은 아닌데 대충 그려가지고 그럼 8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쪼갠 이유는 extend라는 커맨드를 배워보기 위해서인데요. 얘를 클릭해서 건부를 내려도 되고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스케일 1D 스케일 1D는 한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고요. 베이스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를 클릭해주고 원하는 수치만큼 저는 5000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비어있죠? 근데 이 라인을 여기로 당기고 싶어요. 그러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이렇게 폴리라인을 다시 선택해서 엔드 포인트로 잡아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 라인을 클릭해서 이 포인트를 잡아준 다음에 건부를 이용해서 늘려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빠르고 많이 쓰는 방법은 오토캐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익스텐드를 누르고 또 다시 기준이 되는 선을 클릭해 준 다음에 트림과 마찬가지로 이걸로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늘리고 싶은 라인을 클릭해 주면 여기 딱 맞아서 엔드 포인트에 닿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조인을 했을 때 하나의 컵으로 바뀌겠죠. 만약에 이게 엔드 포인트가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엔드 포인트가 맞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더 길고 얘를 익스텐드 했을 때 얘가 여기 와서 닿아 버렸다면 이 두 개는 조인이 되지 않습니다. 꼭 이 엔드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닿아 있을 때 트림 자르고 이 엔드 포인트가 닿아 있을 때 조인하면 이게 하나의 컵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문도 없고 벽체만 있는 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붕도 없고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오늘 배워볼 커맨드가 조금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3D 모형을 만드실 수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익스트루션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냥 이제 건물에 있는 파란색 지금 축이 이제 G축인데 화살표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얘를 뻗어나가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걸 누르시면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3000 입력하면 3000만큼 얘가 익스트루션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이랑 뭐가 다르죠?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보면 모르겠는데 쉐이디드 모드로 가면 이것은 익스트루션이 아니고 익스트루션은 익스트루션인데 클로즈 익스트루션이 아니고 오픈 익스트루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브젝트 창에 가보면 오픈 익스트루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면 벽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 빈 것들은 제약이 많거든요. 가장 큰 제약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벽체를 뚫어서 여기 뭐 문을 만들고 싶거나 창문을 만들고 싶을 때 여기 뚫어주는 커맨드가 또 있는데 이게 오픈 익스트루션으로 되어 있으면 뚫리지가 않습니다. 꼭 클로즈 익스트루션이 되어 있어야 이 벽체를 뚫었을 때 뚫리고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을 시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결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그거 말고 다시 익스트루션을 돌아가서 익스트루드 컬브 G값 이쪽 방향으로 3000 하고 얘를 이제 뚫어줄 거예요. 반대로 솔리드한 이 익스트루션을 뚫어줄 때는 또 다른 커브를 잡고요. 커맨드는 make hole입니다. 직역해서 구멍을 만들어라. make hole을 쳐주고요. 그러면 select a surface or polysurf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구멍을 뚫고 싶은 솔리드, 꼭 솔리드한 클로즈 익스트루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뚫고 싶은 이제 범위가 여기 대충 나오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스냅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전체를 뚫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는 범위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벽체가 생겼어요. 짜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유튜브도 보고 헤이지 채널 구독도 하고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벽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면
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커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옵셋, 가장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요. 옵셋을 통해서 빠르게 저희가 원하는 범위만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림을 통해서 선을 잘라내서 예쁜 선을 만드는 법과 익스텐드를 통해서 해당 선에서 다른 선의 엔드포인트까지 연결하는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또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